아침에 일어나서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된 적 있으신가요? 양치를 열심히 했는데도 입에서 계속 냄새가 난다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밝힌 충격적인 사실 하나. 입 냄새의 90%는 우리 입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입 냄새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3가지 방법을 아시게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마을 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겪지만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문제, 바로 입 냄새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입 냄새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죠. 손주랑 가까이서 이야기할 때, 친구들과 모임에서 대화할 때 은근히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입 냄새의 진짜 원인을 알고 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손에 입김을 불어보니까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양치도 했고 특별히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도 먹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양치를 하고 물도 마시는데 한두 시간쯤 지나니까 또 입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입 냄새의 약 90%는 입안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 10분만 모아도 9분은 입안 문제로 입 냄새를 겪는다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충치와 잇몸 질환입니다. 충치라는 건 음식 찌꺼기와 침, 그리고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치석 때문에 생깁니다. 이 세균들이 입안에 남아있는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황화수소나 메칠메크탄 같은 가스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바로 그 고약한 냄새의 정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수구에서 나는 것 같은 썩은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곳에는 고름과 피가 고여 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냄새가 납니다. 또 오래된 틀니나 보철물 주변에는 미세한 틈새가 있어서 여기에 세균들이 모여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혀 뒤쪽에 하얗게 끼는 설태,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설태만 제대로 제거해도 입 냄새의 5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입 냄새를 만드는 세균들은 산소를 싫어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입을 자주 다물고 있거나 침이 마르면 이 세균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침이라는 건 우리 입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자연 세정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치 비가 와서 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침이 마르면 이 세정 작용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루 중에 언제 입이 가장 마를까요? 바로 밤사이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침샘이 거의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이때가 바로 세균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 냄새가 가장 심한 겁니다. 그렇다면 밤사이 침이 마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거나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대표적입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2, 3분 동안에도 세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냄새를 만드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술은 어떨까요? 알코올은 입 안 점막의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면 밤새 입이 바싹바싹 마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침에 입 냄새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약 2시간 동안 침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입이 건조해지면서 입 냄새가 생기기 쉽습니다. 만약 하루에 몇 번씩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신다면 입 냄새가 계속 악화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인 제클린 톰식 박사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에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입 냄새의 가장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원인이 바로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칫솔은 치아 사이사이까지는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 사이에 끼게 되고 이게 며칠 만에 부패하면서 냄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치실을 먼저 사용하고 나서 양치질을 하면 치아 사이의 세균과 치석이 훨씬 더 많이 제거되고 불소 농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치실을 사용하는 순서까지 중요하다는 거죠. 저녁에 양치하기 전에 먼저 치실로 치아 사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양치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핵심인데요. 양치도 하고 치실도 사용했는데도 입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과 의사이자 구강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의 공동 창업자인 파티마 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황을 만들어내는 세균들이 혀 표면과 목 뒤쪽에 살면서 음식의 단백질을 빠르게 분해하고 휘발성 황 화합물을 배출한다는 겁니다. 이 휘발성 황 화합물이 바로 썩은 달걀 냄새의 주범입니다. 제나 치몬 박사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양치질은 하지만 혀 닦기는 소홀히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고 말합니다. 혀를 닦는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혀 세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혀 클리너나 칫솔을 사용해서 혀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입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혀 뒤쪽을 닦을 때 너무 세게 하면 구역질이 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앞에서 뒤로 쓸어내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돈도 안 듭니다. 시간도 30초면 됩니다. 집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안의 문제로 생기는 입 냄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입을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입 냄새가 계속된다면 이건 우리 몸속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경의안 의원의 강기원 대표원장은 입 냄새를 단순한 구강 문제로만 생각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입 냄새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위장이라는 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위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위 속에 있던 내용물이 식도를 타고 올라오면서 특유의 냄새가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또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음식물이 위나 장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이 부패하고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가 입을 통해 빠져나오면서 입 냄새를 심하게 만듭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위열 또는 비위허약이라고 설명합니다. 위장에 열이 쌓이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입맛이 쓰며 전형적인 구취가 동반됩니다. 반대로 위장이 약해서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때도 불완전하게 연소된 찌꺼기가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위장은 원료를 가공하는 공장의 핵심 설비입니다. 이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원료가 제대로 가공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고 그 쌓인 원료가 썩으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냄새가 굴뚝을 통해 밖으로 나가듯이 우리 몸에서는 입을 통해 빠져나가는 거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부비동염이나 비염으로 인해 분비물이 목에 고이거나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입 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위산 역류가 있으면 위에서 나오는 산성 물질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입에서 시큼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당, 그러니까 피 속의 설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 몸이 포도당 대신 지방을 태우면서 케톤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독특한 과일향 같은 냄새가 숨을 쉴 때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와 다른 달콤한 냄새가 입에서 난다면 이건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장 문제로 생기는 입 냄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강기원 원장은 생활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과식이나 야식을 줄이고 자극적인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통해 위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장 기능을 조절하고 체내의 열을 다스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약을 통해 위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침 치료나 약침 요법을 병행해서 소화기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단순히 증상만 완화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의사들이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고 아침마다 냄새가 난다면 이건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서 몸의 순환을 도와줘야 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은 이유는 따뜻한 물이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치실을 먼저 사용하고 양치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녁 양치 전에 치실로 치아 사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양치를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입 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혀 닦기를 습관화하세요. 혀 클리너나 칫솔로 혀 뒤쪽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입 냄새의 50%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 양치할 때 30초만 투자하면 됩니다. 셋째, 입을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입 냄새가 계속된다면 위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과식, 야식,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도 세균 억제와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두 번 미지근한 소금물로 가볍게 헹궈 주세요. 녹차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게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면 소화가 잘 되고 이게 입 냄새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을 마실 때도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입안이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책상이나 침대 옆에 물을 준비해 두시고 생각날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틀니 관리도 중요합니다.
틀니는 매일 빼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틀니 세정제를 사용해서 밤새 담가 두시는 게 좋습니다. 틀니에 음식 찌꺼기나 세균이 끼면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청결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나 브릿지 같은 보철물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철물 주변은 특히 세균이 끼기 쉬운 부분이니까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보철물 상태도 체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빨리 마르니까 가급적 코로 숨을 쉬도록 노력하세요. 건강한 입, 상쾌한 호흡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입안이 건강해야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사회생활도 즐겁고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시작하셔도 한 달 뒤엔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60대든 7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방송 끝나고 바로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입 냄새 때문에 손주들과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게 불편했던 분들, 친구들과 대화할 때 신경 쓰였던 분들, 이제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 어르신들 중에 입 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자녀분들께도 이 정보 공유해 주시고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목 안쪽을 혀로 핥아보세요. 그리고 침이 마른 후에 그 부위를 맡아보시면 자신의 입 냄새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깨끗한 비닐봉지나 컵에 입김을 불어넣고 바로 맡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입에서 냄새 나니? 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직접 물어보세요. 가족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솔직하게 말해줄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함께 해결하면 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효과 보신 분들 댓글로 경험담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100세 마을 촌장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검증된 정보만 선별해서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